여러분 처음 뵙네요. 그죠? 예, 우리 36회 시험 대비 이제 개강반이라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만 좀 하고요. 수업은 두 번째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준비한 거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정선이고요. 메가랜드에서 이제 지금 중개사 법령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지는 이제 24년 차 됐고요. 강의하기 전에는 이제 뭐 직장 생활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저 스스로 잘했다라고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36회 시험인데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뭐 3개월 공부하고 붙는 사람, 뭐 5개월 공부하고 붙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상당히 좀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1년 꼬박 공부해 주셔야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36회 시험이에요. 36회 시험이고 내년 10월 25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1, 2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1차랑 2차랑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1차만 붙었다 이러면 다음 회차에 1차는 면제해요. 그래서 이제 2차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을 2차생이라고 보통 우리 수험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생은 이제 2차만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도 조금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되게 좀 회피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2차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압박감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압박감이 생기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2차를 봤는데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차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2차만 한다고 해서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응시 자격은 딱히 없어요. 누구라도 시험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한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누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 주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로 치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도지사들이 바쁘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시험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자격증을 누가 교부하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하겠죠.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주는 자격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과락이 없어야 돼. 모든 국가고시는 뭐 변호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평균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냐면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데 이렇게 합격 처리가 되는 거를 절대평가 이렇게 얘기해. 인원하고 상관없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목 중에 1차에 어제 수업 들으신 거 있죠, 그죠? 어제 우리 학개론 들으셨잖아요. 학개론이라는 과목과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 민법도 이제 수업 들으셨죠, 1차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1차인데 학개론에서 만약에 이제 80점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민법을 40점을 맞았대. 그러니까 80, 40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몇 점인가 한번 좀 구해보실래요? 평균인 60점. 자, 그러면 이분은 1차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합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락 없고 평균 60점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개론 100점을 맞고 민법을 20점을 맞았다. 20점. 그러면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 똑같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근데 요거는 합격, 불합격. 이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거 왜 불합격이 되겠어요? 이거 과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1차든 2차는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구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학개론, 민법 이렇게 이제 1차는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업 다 들으셨죠? 오늘 이제 저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요 과목이고요. 요 중개사법이 2차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중개사법에서 80점 넘겨요. 그래서 고득점 하셔서 우리가 합격을 하는 뭐 이런 어떤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공법에서 80점 맞고 붙는 뭐 이런 수험생들은 전국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말 그대로 전국에 없는 애도 뭐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뭐 공시세법도 나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에 들어갑니다.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전략 과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선택하시면 되는데 80점은 넘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준비하시면 이 중개사법은 80점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는 두 과목이 있는데 뭐 이건 뭐 1차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시겠지만 부동산 학개론은 경제학에 가까워요. 경제학의 한 뭐 어떤 섹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학은 또 어디서 왔냐? 수학에서 왔죠. 수학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개론은 수학을 좀 잘하신 분들은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머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민법은 글을 읽고 독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국어에 좀 이렇게 재능이 있다 이런 분들이 민법을 좀 좋아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학개론도 재밌고 민법도 재밌고 이러신 분들은 없고 뭐 학개론이나 민법이 하나 정도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양쪽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만약에 나는 학개론이 재밌다. 그럼 학개론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기서 80점, 여기서 40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전략도 좋고, 반대로 여기서 80점, 여기서 40점 이렇게 맞아서 합격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는 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공법이나 공시법이나 세법 선생님이 자기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다 뻥이거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실 거 없고, 어떤 그 수험생도, 합격 수험생들도 다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약간 좀 과장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과목별로 문항수를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학개론 40개, 민법 40개, 그래서 총 80개 문항을 이제 여러분 이제 치르셔야 되는 부분이고, 2차에서는 1교시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공법, 여기 이제 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공시세법 및 공시법 및 세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문항의 그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요 등기랑 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제 지적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등기하고 지적 요거 합쳐가지고 24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세법에서 16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40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세법이 너무나 재미없고 세법은 공부하기 싫어. 뭐 그런 수험생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세법을 다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 빵점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공시법은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24개를 맞았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몇 점이에요? 24개면 60점이죠. 그럼 60점이면 요 과목에서는 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 예컨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과목을 다 틀린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여기 다 맞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맞고 요거 다 틀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몇 점이냐면 정확히 40점. 이것도 과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과락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주관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최근 5년간 통계를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얼마 전에 35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35회 시험 통계를 좀 넣어드리면 좋은데 35회 시험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예, 그래서 35회 통계는 없고 가장 최근 통계가 34회 통계인데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합격률이에요. 합격률, 최종 합격률. 그래서 최종 합격률이 가장 많이 합격한 게 30회, 36% 정도가 합격을 했죠. 100명이면 36명 합격을 했으니까 가장 저조한 합격이 31회, 22%. 그러니까 100명이 우리 시험 보러 갔으면 22명만 붙는 뭐 이런 시험이고 재작년 본 시험은 23%. 그럼 우리 올해 35회 시험엔 몇 퍼센트 정도가 합격을 하실 거냐? 뭐 예상을 해보면 20% 초반대 이 정도 합격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 35회 시험도 나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0에서 30% 정도 내외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붙는 이런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공인중개사 공부나 한번 해볼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이거 내가 일 삼아서 아무튼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셔야 돼. 이왕 시작하신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다 얘기하셨잖아요. 저 공인중개사 학원 다녀 이렇게. 그럼 학원 다녀라고 얘기했는데 합격하셔야지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차생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2차생은 전년도에 1차를 붙고 2차만 준비하는 사람들 2차생이라고 하는데 2차생들의 합격률이 42%.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2차생의 합격률이 한 8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이면 8명 정도가 2차생은 대부분 합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2차생의 합격률이 4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밖에 못 붙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나마 동차보다는 합격률이 높기는 한데 2차생들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이 나름 어려워요. 중개사법도 쉽지는 않은 그런 과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난 35회 시험에 이제 뭐 그 제가 강의하는 중개사법만 딱 국한을 해가지고 총평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과목별 경계가 좀 무너진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데 과목별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공시세법에 대한 문제들이 요 학계론에 이렇게 출제가 몇 개 됐고 또 반대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에서 우리 중개사법에 또 상당히 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요거 한 5문제 정도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에서 5문제 정도를 중개사법에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과목별 영역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뭘 아실 수 있어요? 동차생이 유리 아니면 2차생이 유리? 동차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쭉 공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전년도 1차 합격하고 2차만 준비하는 2차생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시험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개 실무 쪽이 약간 우리 과목에서는 좀 어려운데 그쪽의 문제가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의 이제 어떤 그 통계를 좀 한번 좀 우리 중개사법에 좀 내드리면 상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11개, 상난이도는 뭐 말 그대로 틀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난이도 21, 하난이도 8개. 그러면 요렇게만 맞아도 29개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만 맞아도 29개. 그러니까 70점, 요것만 다 맞아도 70점대 후반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상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거 11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다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작위로 찍어도 몇 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 11개에서 다 찍으면 몇 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2개 내지 3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80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해형 문제가 서로 나올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서로 나올게. 암기 위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전년도 그러니까 34회 때는 2문제 나왔고 올해는 하나밖에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문제 우리 본시험 문제 좀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암기형 문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공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학원이나 다른 회사를 비방하려고 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아닌데 메가랜드는 그런 게 상당히 없는 편이거든요. 다른 학원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타 회사를 비방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오히려 또 타사에서 그러니까 메가랜드 말고 타사에서 메가랜드를 많이 비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반대로 좀 이렇게 타사를 좀 비방을 해보면 아직도 뭐 이렇게 그 세 글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가랜드는 4글자잖아요. 네, 근데 3글자 들어가는 학원들이 많죠. 그래서 3글자 들어간 학원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3글자 들어가는 학원에 보면 전부 암기하라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라고.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가요. 암기하는 게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단순하네. 그냥 외우면 다 뭐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암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암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중개사법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민법도 외워야 되고 세법도 외워야 되고 뭐 학개론도 외워야 되고 공법도 외워야 되고 뭐 공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암기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그냥 족족이 다 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초반부에는 그게 재밌고 좀 이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재수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양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글자 그 쓰는 학원에서는 재수생들이 겁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 메가랜드는 재수생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 다른 학원에서는 재수생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강의하는 핀트가 요즘 시험하고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학원을 선택을 잘 하셨다는 거.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11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박스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박스 주고 표를 주고 기억, 니은, 뭐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지문을 줘요. 그래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뭐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주거든요. 근데 이 박스형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 박스형 문제가 어려우냐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11. 그러니까 요거 상난이도가 대부분 이 박스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한 27개, 28개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야 시험이 쉬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확 줄여버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간 느낌이 들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한 7개, 8개 정도가 나오니까 뭐 그냥 예년 그대로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이제 중개실무가 한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11개로 확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는 36회 시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 준비를. 붙어야지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비를 한다면 이쪽 파트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기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여기 위주로 좀 뭐랄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비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고사 논란 부분, 아까 말씀드린 학개론에서, 그러니까 2차 과목이 학개론에 나왔던 부분,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중개사법 출제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오버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차생한테 되게 유리하고 2차생한테 상당히 불리한 뭐 이런 시험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되게 좀 과부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시장에 과부하도 걸리지 않고 적당하게 배출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요.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후기를 좀 남기신 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 후기에서 이제 좀 떨어지신 분들, 좀 너무 어렵게 보신 분들 후기하고 또 합격하신 분들 후기 좀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
뭐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근데 올리신 건데 중개사법 미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건 뭐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광탈 맞았다. 저는 이제 광탈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떨어졌다는 얘기죠. 광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이 2교시 민법인지 헷갈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 문제가 5개가 나오다 보니까 중개사법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민법인지 중개사법인지 헷갈렸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마 당황했을 거고요. 되게 어려운 뭐 이유를 이분은 좀 나름 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효작 과목이 이제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이 예전에는 되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효작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수기를 남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인데 이제 홈페이지 뭐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쭉 쓰신 글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뭐 강의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해 뭐 이런 거 이해 위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통 수업을 암기는 최소로 저도 이제 암기를 할 때가 있어요. 최소로 하고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하셨어요. 52.5점에서 82.5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으니까 30점이 올라간 거잖아요.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이제 이거 선생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 이제 읽어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분들도 보면 뭐 암기 코드가 적다. 저는 이제 암기 코드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해 했다. 여기도 뭐 암기 코드만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니 훨씬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돼 있죠. 그래서 제 강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도 85점으로 합격했다. 85점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85점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잠깐 봐주세요.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 이렇게 뭐 직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 이제 관리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이분도 관리비 보자마자 찍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관리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법과목 공부할 때 이제 한 방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합격 전략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3가지. 우리 이제 강의 교수도 되게 중요하고 교재도 되게 중요하고 학원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오늘 학원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강의실이거든요. 근데 강의실이 굉장히 쾌적한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되게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전철역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최적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강으로 공부할 거냐 학원에서 공부할 거냐 여러분 이제 학원에 이게 선택을 하신 거니까 여기 이번에 한번 선택을 한다면 인강생들하고 학원생들하고 여러분 이제 실강생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합격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실강생들이 좀 높아요. 인강생들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막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N수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실강 쪽을 선택하신 게 또 잘하신 거고 동차로 하시는 거 적극 권해드립니다. 요즘 시험이 동차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나 교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뭐 이런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공법이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50점 정도 목표로 잡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법 선생들이 공법에서 80점 맞아라 이런 선생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이제 중개사법은 대부분 선생들이 80점은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과목이 접근을 좀 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전략 과목으로 이 과목을 삼아야 된다. 상대적으로 얘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할 때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마무리 때 뭐 90월 달에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반복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그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 과목은 유일하게 고득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자, 이제 35회 본거사 문제를 좀 잠깐 보여 드릴 건데요.
우리 여기 한 장짜리 우리 프린트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잠깐만 좀 꺼내 봐 주실래요? 네, 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앞뒷장에서 몇 문제나 나왔을 건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20번 문제를 좀 잠깐 실판 보세요. 20번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확인 설명서, 예? 확인 설명서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중개사법에 되게 중요한 서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노마자 2번이니까 이제 2번 서식을 말해요. 확인 설명서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서식을 비주거형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주거형 건축물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20번 문제에 물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뒷장을 좀 넘겨보세요. 갖고 계신 프린트에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35회 대비 공인중개사 핵심 비교사항이라고 돼 있죠. 핵심 비교사항 찾으셨죠? 제목. 예, 거기에 보면 4번 항목에 확인설명서 서식비교라고 돼 있죠. 그죠? 그 확인설명서 서식비교에 보면 4가지 소식이 있어요. 1번 주거, 2번 비주거, 3번 토지, 4번 우리 임목, 뭐 재단용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예, 근데 그 1번 서식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중간 정도 위에 관리비가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예, 그 관리비에다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거 있으시면 채색 한 번만 하실래요? 이렇게 색칠? 예. 형광펜 없으시면 뭐 색깔 있는 펜으로도 괜찮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형광펜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예.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이 4개가 있는데 관리비는 1번 서식만 들어간다라고 강의해요. 그리고 그 왜 1번만 들어가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다른 과목, 그러니까 다른 학원의 다른 그 선생들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이건 제가 거짓이 아니에요. 타 학원의 선생들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1번 서식에 들어가는 거를 싹 외우게 만들어요. 2번 서식에 들어가는 것도 싹 외우게 만들어. 그리고 3번에 들어가는 거, 4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암기하라 그래요. 근데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앞자 따가지고 다 외우라고 해요. 나중에 막 이게 막 100여 개가 정도 되거든요. 뭘 외웠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표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1번 서식만 들어간다, 요렇게 알고 있는 것과 전체를 다 외워서 맞히는 거, 뭐가 효율적인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비가 정답이에요. 왜 관리비가 정답이냐면 관리비는 몇 번 서식이 안 들어가요. 2번 서식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뭐 찍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문제, 제가 중간에 두 문제만 보여드리는 건데 19번 문제는 거래계약서 기재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요 하여야 한다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를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건데, 그거 바로 위에 보면 우측에, 그러니까 3번 박스의 우측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써있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예요? 꼭 써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 꼭 써야 하는 것들이 9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9개 중에 제가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2개가 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이제 8번 항목에 보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도 약간 좀 굵게 돼 있죠. 그것도 전체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칠판을 잠깐 보면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같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어떤 권리가 넘어갈 건지를 써주는 건 당연한 거고, 언제 넘겨줄 건지를 기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조건 같은 거 있으면 조건도 기재하는 거죠. 원래 계약서는 조건을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을번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니을번은 제가 아까 채색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가 며칠 날 나갔는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요. 그러면 정리하면 요거 4개를 줬는데, 박스형 문제 4개를 줬는데 요거 4개 다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요거는 요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고 답은 5번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프린트에서 해마다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최소 10문제에서 한 장에서, 앞뒷장 하면 2장이지만 15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잘 관리하셔야지. 그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을 했냐면 이거 1년 내내 쓸 거니까 칼라로 좀 뽑아달라고.
이제 칼라로 좀 뽑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앞장을 넘겨보면 이제 핵심 15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핵심 15선에 보면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이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확 이렇게 눈에 띄게끔 만드는 그런 자료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교재 작업 중에 한데 12월 달쯤에 일당백 필기 노트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필기 노트는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를 뭐 요즘에는 이제 뭐 필기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하는 거를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말씀드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몇 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만 넣어주면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필기량을 좀 최소한 줄일 거고요. 내용은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12월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암기할 게 좀 덜어 있는데 저는 요 정도가 암기 사항이에요. 뭐 저도 암기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단순하게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뭐 한두 개 나오니까 암기할 게 몇 개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고 학습 상담 환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뭐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시면 네이버에 밴드 검색에서요 황정선이라고 치시면 그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고민상담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교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